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기 일동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윤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오늘 집회를 급조하다 보니까 전문 사회를 갖다가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땜빵으로 임시 변통으로 제가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좀 서투른 점이 있거나 조금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크게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죠? 노태악을 어떻게 하라고? 한마디로 우리 입을 한번 맞춰봅시다. 노태악을 사퇴하라. 그래서 제가 왜 모였죠? 그럼 사퇴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죠? 이 49월 할 땐 박차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차 할 때까지 사퇴하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우리가 오늘 왜 모였죠? 사퇴하라.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돼야지. 우리 외국파 동지들이 패스트 러너예요. 배우는 속도 너무 빨라. 3번 했더니 벌써 전문가 시위군 다 됐어.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해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위를 해가면서 우리의 힘이 무척 늘어나고 우리의 시위하는 스킬, 기술도 이렇게 순간순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태악이 그런 벌였던 여러가지 행패, 작태를 갖다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 그리고 청토하고 그리고 그놈한테 불령을 내리며 이 주변에 계신 주민들한테 이 동네가 노태악이라는 한명을 해서 구정물이 흐르고 똥내가 나고 악취가 풍겨있던 것 갖다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 그 집회 같은 동네 시위 하나 큰 시위 하나 한 7, 8년간 시위를 쫓아다녔는데 제가 그 시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연설을 가장 잘하신 분이 한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 민경욱! 맞습니다! 우리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한번 노태악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민경욱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물반 고기반이네요. 우리 애국지사가 한 반쯤 되고 경찰하고 정보 쪽에서 분들이 한 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 강호식 선생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서 다들 오셨습니다. 여기 모인 이유는 노태악이라는 자가 이 아파트, 훌륭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태악,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없으면 우리가 연휴 마지막 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여기 나와서 우리가 이게 땀 뻘뻘 흘리면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노태악이라는 이 자가 지금 대한민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노태악이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이 주변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 센트레빌 아파트,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뻔뻔한 노태악이 여기 살고 있음으로 해서 이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태악을 빨리 맞지 않는 옷을 벗겨내고 중앙선관위원장이라는 이 자리에서 밀어내야지 이 센트레빌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상 복귀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앉아서 노태악이라는 이 자가, 이 사람이 도대체 몇 가지 죄를 저질렀는가를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충 세인 게 10가지입니다. 대충 세인 게 10가지예요.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제 하나씩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가, 이 노태악이라는 사람은 지금 펼쳐진 중앙선관위 세습 고용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네, 강찬호 기자가 특종 보도한 이 기사로 인해서 오늘 조선일보에 톱기사로 났어요. 조선일보가 톱기사로 썼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파에게 어떤 신호를 던지는 겁니다. 이제 선관위는 우리의 적입니다. 선관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또 우파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는 신호를 던져준 게 바로 이 조선일보의 톱기사 철입니다. 예. 조선일보가 톱기사를 내고, 다음에 조선일보가 사설을 내고, 사설은 벌써 몇 번 나왔죠. 이렇게 되면 우파의 적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저질렀죠? 이 지금 있는 박찬진과 그 차장 손봉석, 이 두 사람이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들이 한 게 양심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오늘 어떤 결정이 났느냐, 이 사람들을 의원 면직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 면직시키겠다 그러면 내려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우리가 내려갈 거예요 하고 자진 사퇴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럼 내려가세요 하니까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공무원이 됩니까? 공무원이 되는 건, 공무원이 월급이 많습니까? 월급 많지 않아요. 월급 많지 않고 월급 말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거에 가장 재미있는, 저도 공무원을 해봤으니까 5급 공무원도 해보고 나중에 차관보 1급 공무원까지 해봤으니까 제가 그걸 알죠. 그 공무원들, 특히 이 하급 공무원들은 이 승진하는 맛이에요. 9급에 있다가 뭐 8급이 되고 7급이 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맛입니다. 그 맛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월급을 적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급은 보통 똑같이 다달이 받는 월급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삼성이 제일 많이 받겠죠. 삼성이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도 이 공무원들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못 미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공무원 한 사람에 한 10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명이. 그럼 왜 그러냐? 그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을, 남자는 한 30세에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60살까지 30년 동안을 일을 합니다. 30년 동안 일할 때는 월급이 적어요. 근데 이제 30년 이후에 정년 퇴직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이제 퇴직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연금이 보통이 아니에요. 연금을 한 3년 주다가 뭐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줍니다. 근데 요즘은 재수 없으면 100년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0살에 퇴임을 하면 100살까지 40년 동안을 살게 되는데, 40년 동안을 꼬박꼬박 연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40년이 다냐? 아니에요. 40년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셔. 그럼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연금, 그 부인한테 연금이 나와요. 그런 걸 전부 다 합칠 경우에 적지 않은 돈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이 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은 연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의원 면직 나가시죠.
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나가시죠? 라고 하면 앞으로 100살까지 사실 동안에 나라돈 꼬박꼬박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지 나라돈을 꼬박꼬박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럼 무슨 일을 했어야 되느냐? 파면을 시켰어야 돼요. 당연합니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한다면은 수사 결과 이 사람이 잘못됐다, 법적으로 위법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구속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기다리지 않고,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자들이 미리, 자, 당신 조용히 나가시죠. 저희들이 조용히 고요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달래 꽃은 못 던져드려도 그냥 조용히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내린 이 엄청난 결정, 이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노태악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세게 번해주세요. 노태악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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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이 황제 또 세습 고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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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제 두 번째 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자는 우리가 저쪽 양산 쪽에 가서 두 번째, 양산이 아니고 세 번째, 그게 어디죠? 수원 안성, 오산에서 우리들이 재검표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관인으로 이제 갔었죠. 참관인으로 가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황교안 대표가 참관인으로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참석을 했을 때 나는 이 노태악이라는 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아마 62년생인가 63년생쯤 될 겁니다. 한양대학교 나오고 똑똑하긴 똑똑한 친구 같은데 이 친구가 거기 대법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몇몇이 나와서 여성 대법관 2분, 또 남자 2분, 뭐 이래서 이 사람 합쳐가지고 4명의 대법관들이 거기 앉아서 우리들이 가져온 참관을 하는 와중에 선거 재검표를 하는데 재검표에 이상한 투표용지를 들고, 그 이상한 투표용지를 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투표용지를 대법관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께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표가 나왔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투표용지에 투표를 할 때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참관인이 앉아 있어요. 참관인이 앉아 있어. 관리관이 앉아서 이 표는 정확한 표입니다 하고 관리관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장이 없으면 그게 적법한 투표용지인가요? 아니죠. 누군가가 가짜표를 집어넣었는데 잘못 해서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로 준 그런 위법한 투표용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법한 투표용지가 몇 장이 나왔느냐? 무려 8장이 나왔습니다. 8장이 나와 있어서 그걸 들고, 자 이거 봐라, 이거 이상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정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표에 대한 효력만 먼저 물어보려고 이 표가 진짜 표냐 가짜 표냐 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서 그 8장을 흔들면서 이 표는 정상입니다 라고 말한 놈이 바로 노태악입니다, 여러분. 이 노태악 여기 어르신 말씀해 주신 미친놈입니다. 아니 그건 초등학생한테 가져가서 이 표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럼 초등학생들도 거기 도장이 없군요. 그러면 관리관 아저씨가 거기 계신데 그분이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표는 부적격한 무효표입니다 라고 아이들이 참새같이 입을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얘기할 겁니다, 입을 모아서. 그런데 한양대학교 나와서 사시에 붙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판사가 되고 그 중에 쭉 줄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대한민국 판사 중에 제일 영예로운 자리라는 그 대법관 자리에 앉아있는 이놈이
그 앞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투표용지는 이 투표함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참관인의 혹은 관리관의 도장이 찍혔든 안 찍혔든 이건 유효한 표입니다라고 미친놈.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거 하라고 거기 앉혀놨습니까? 그리고 8장을 무효 표시한다고 잘못되는 거예요? 이자가 지금 걱정한 거는 자기네들 판결이 그러면 들쑥날쑥해서 나오니까 들쑥날쑥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에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무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유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와 저는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의 허수아비로 옆에 있는 장식품으로 우리들이 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재검표 과정을 참관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나오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노태악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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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속도로 하면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자가 선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그 누가 하냐 하면 아마 이제 그 김명수가 지명을 한 거로 해서 선관위원장이 지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장관급이고 다음에 정부의 5부 요인이에요. 5부 요인이에요. 이자가 대한민국에서 의전을 볼 때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겠지만 대통령 밑에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한국 사람 중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의전을 해야 되는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노태악입니다. 그래서 노태악이 임명이 되려면 국회에서 임명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이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한 거는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게 얘기하면 정말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깨끗하고 엄정한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법원의 기록에도 나온다. 4.15 부정선거라고 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4.15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15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냈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앙선관위가 깨끗하고 옳은 기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미친놈이 얘기하셨는데 미친놈이죠. 우리가 150건을 그 앞에 제일 먼저 제기한 소송이 저의 소송을 며칠 만에 해야 됩니까?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돼요. 선고를 해야 되는 거를 180일 이내 6개월이 아니고 27개월 동안 끌었어요. 27개월 동안 끌고 별 되지도 않는 소리로 판결문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법관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들이 해야 되는데 이놈이 대법관이야. 이놈한테 올라간 선거 무효 소송도 이자가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일 빨리 한 게 728인데 7월 28일이라고 해도 27개월입니다. 27개월인데 이자는 그 뒤에 또 판결을 내릴 거니까 6개월을 훨씬 더 넘겨서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안 한 게 누구예요? 인용 판결을 내려야 되는 놈이 이놈이에요. 이 노태악이야. 노태악 이자가 자기가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용을 하지 않은 되지 않은 짓을 해놓고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도 인용받은 것이 없어. 인용이라는 게 뭐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법관들이 이거 무효가 맞습니다. 선거 무효가 맞습니다라고 땅땅땅 망치를 두드린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 그걸 보고 이자가 미쳤구나.
미쳐도 너무 심하게 미쳤구나. 얼굴도 두껍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한노치 노태악은 당장 물러가라! 여러분, 자 이제 우리들의 싸움이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승리! 승리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승리의 증거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저는 이것을 듣고 싶은데 저 옆에 저 지금 노태악이가 주택가에서 시위하니 그러면 노태악이를 물러가게 하세요. 또 우리가 차 좋은 거 제네시스 90 아시죠? 그게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봤다가 도망가려면 탁 잡아가지고 저 물에서 잡아서 혼을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박선희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재판정에서 우리의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 옳았습니다 하고 땅땅땅 쳐주길 바라고 우리가 2년 7개월 동안 27개월 2년 3개월 동안을 애를 썼습니다. 그놈들을 믿은 제가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양심을 믿은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무너졌는데 이 대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단심제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봐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법원의 재판을 3심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네요. 군법회의는 2심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재판은 3심제예요. 유일하게 단심제로 하는 것이 딱 한 번 재판으로 땅땅땅 두드려서 끝내는 게 뭐냐면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이렇게 한 이유는 6개월 안에 빨리 재판을 받아야지 된다. 왜냐? 아니 임기가 4년인데 이거 지금같이 한 2년 7개월 3년 만에 땅땅땅 두드려서 민경욱이 옳았어요 하더라도 3년 동안 가짜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이 법을 만들고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신창이 말이 안 되는 판결물로 해서 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평생 이 사람들이 사는 평생 혹은 죽어서도 이 대한민국의 그 법률사에 두고두고 조롱을 받을 그런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대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가 3년 동안 부정선거, 사전선거가 잘못됐다라고 막 떠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저를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그 죄목은 뭐냐? 1. 선거법을 위반했다. 2. 업무를 방해했다. 3.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저를 어디에다가 고소 고발을 했느냐? 경찰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무려 4시간 동안 가서 조사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물론 조사를 받는 제 입장은 매우 좋았어요. 잘 됐다 이놈들아, 나를 불렀어. 그러면 경찰들 앞에서 먼저 경찰부터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 왜 사전선거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가서 4시간 동안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런 점으로 해서 사전선거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송치하지 않겠다. 송치하지 않겠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자기네들이 검토를 했더니 법적으로 따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검찰로 보내지 않겠다.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훌륭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쯤에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무조건 이 재판하고 똑같이 두 번째 검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또 그걸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은.
아니 경찰에서 어련히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텐데 그거를 검찰까지 가져온 이유가 뭘까? 거기에 또 이유가 있겠지 해서 그 사람들이 검사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검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자기네들이 봐도 민경욱 한 얘기가 다 맞거든. 다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뭐가 와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판에 넘기는 게 기소입니다. 근데 기소를 하지 않겠다, 불기소 처분. 그럼 우리는 난리 난 거죠. 우리는 벌써 경찰과 검찰이 사전 선거가 문제가 있다고 한 민경욱의 이야기는 문제가 없다 라고 판정을 한 거니까 우리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족한 줄 알아야지. 또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 안 돼.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져갔습니다. 고등법원에 개정 신청을 했어요. 그거는 3번, 그러니까 재판을 3번 받는 거하고 똑같이 경찰에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에 마지막 결정입니다.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하는 입장을 내가 잘 봤는데, 이거 이제 내가 나중에 이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한 놈이 여기 있는 노태악입니다. 이 노태악 이놈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경찰은 자기 말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검찰에도 자기 목소리가 통하지 않으니, 자 그러면 고법까지 가겠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나 대법관들의 후배고 아래에 있는 놈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알지? 잘 알아서 판결을 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봐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경찰에서도 죄가 안 되고 검찰에서도 죄가 안 된다 그러는 거를 아니 대법관이 와서 고등법원에다 넘기나,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고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번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놈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하니 법원 조직을 이용해서 이게 나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판사놈들이 그런 놈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대법관감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3명의 그 고등법원 법원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이름을 나중에, 이름 지금 없어요. 나중에 기억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반드시 대법관들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 이유 없음 기각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사법체계, 경찰, 검찰, 판사 중에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아직 어둡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에 고발 고소하고 검찰에 이의 신청하고 다음에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놈이 누구라고요? 노태악입니다. 이 악질이죠. 예.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감추려 했던 악질 노태악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이 노태악은 지금 그 자리에 4번, 맞아요. 5번째 일반 죄입니다. 공무원이 더 잘해요. 노태악은 자기가 영화님 있을 맞습니다. 자리가 아닙니다. 자, 대법관까지는 갔다고 그래요. 자, 대법관까지 갔는데 선관위원장을 바꾼 것이 누굽니까? 바로 2차에서 만든 거죠. 노정희 집에 가서 우리가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갔어요. 선관위 그것도 대체해야 똑같이 돼요. 지금 이 노태악 집에 와 있는데 노정희가 물러가니까 다음번 선관위원장이 필요했습니다. 다음번 선관위원장을 뽑으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좀 덜 악질스러운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덜 악질스러운 놈을 임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8장의 이 관리관의 인이 없는 8장의 투표용지를 이거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한 이 악질 노태악을 그 후임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근데 그 후임을 누가 지정합니까? 김명수가 지정을 해요. 김명수가 지정한 거예요. 근데 이놈이 누굽니까? 노태악이 김명수의 술친구예요. 아, 술친구. 그러니까 자기랑 가까운 사람, 이 노태악을 거기다 임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150건의 무효소송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맞다는 얘기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깨끗한 곳이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거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자격자 노태학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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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같은 전창용 아까 씨 제가 말씀드린 TV 이유로 네, 그런 이유 폭파되어서 때문에 전장군 TV와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정리 TV를 했으니 6개월 안에 구독 빨리 부탁해요. 재판을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선거무효소송은 다른 쟁송, 그러니까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줬죠. 재검표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표를 빨리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집어넣었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빨리 할 수가 없었고, 다음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는데 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뭐 일장기 투표 1000장, 뭐 배춧잎 투표지, 양쪽에 뭐 이 여백이 안 맞는 거, 이런 불량품들이 많이 들어갔다. 중국 놈들이 만들어서 깨끗하게 처리를 못했다 그랬더니 이걸 열어보는 순간 죽으니까 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밀려서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27개월 만에 우리가 그걸 재판을 하고 14개월 만에 재검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14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이러면 안 된다. 아니 왜 법을 어기느냐? 대법관들이 법을 어기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빨리 재검표를 하라. 다음에 지금 있는 놈들, 우리 그때 있었던 놈들이 있어요. 김모식이 노정희 해서 4명의 배정된 대법관들이, 이놈들이 보니까 재판의 뜻이 없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피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냈으면 이 사람들도 이런 이유로 이게 이유 없다 해서 그런 만약에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하더라도 저는 그게 인용이 될 줄 알았고, 인용이 안 돼서 기각이 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쓸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피 신청서와 진정서를 내자마자 한참 있긴 있었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신청을 기각한 5글자, 신청을 6글자 써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을 올린 놈이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놈입니다. 노태학 물러가라! 노태학. 아니 여러분, 우리 어느 사회가 이 자정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훌륭한 그룹이 되고 훌륭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속아내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 조직에서 몰아내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자는 분명히 동료인 대법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잘못한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하면 너희들 민경욱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시끄러워. 그래서 그렇게 길게 쓰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6글자로 썼어요. 신청을 기각함. 이런 자입니다. 동료의 잘못을 징치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덮어두는 반갑습니다. 6번째 했는데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하네. 이거를 덮어주는 자격 없는 노태학은 물러나라! 기각한다는 그 결정문에 도장을 찍은 놈입니다. 자, 8번째. 여러분.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이 자는 어떤 자냐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결을 한 역사의 죄인입니다. 지금 있는 14명의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150건의 선거무효소송을 하나하나 지금 이유 없다 그러면서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신청을 했더니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뭐 심리도 하지 않겠다, 심리를 연기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한마디 해놓고 민유숙이라는 자가 도망갔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심리를 한번 여는데 심리 뭐 변호사 얘기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듣겠다. 우리는 다음번에 판결을 한다. 그런 거 얘기만 하고도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민유숙까지 모든 14명이 돌아가면서 이번 4.15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자도 마찬가지로 쓰면서 이 판결문을 쓰면서 4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다고 있었던 부정선거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질 수 없죠. 절대로 우리는 피로 쓴 겁니다. 피로 우리의 마음에 돌에 새긴 거예요. 그런 것을 잉크로 쓴 쩍쩍 이렇게 갈라서 친 그 글씨를 쓴 그 판결문으로 지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선거 사실은 3.15 부정선거보다도 더 길게 더 악독한 방법으로 했다는 사실이 우리 역사를 타고 면면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명천지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죠. 그 엄청난 대리석으로 된 대법관 자리 또 선거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결정을 하고 판결문을 쓴 이 악질 중에 악질 노태악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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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째로 제가 이 사람의 죄를 묻는 것은 저는 이자도 50억 원 클럽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래도 명예가 있어요. 한양대학교라는 학교에 대한 명예도 있고 대법관이라는 명예도 있고 판사라는 명예도 있어요. 다음에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대한 명예도 있고 여기 자기가 낯짝이 있다면 이 이웃들한테 지금 이런 피해를 끼치는 데 대한 미안함 그런 낯짝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악한 자의 편에 서서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한 번 할 때입니다. 한 번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재선이 되어야 된다. 다음번에도 시장이 돼야지 우리 밀던 사업을 계속 밀어주지 다른 놈이 되면 이거 개판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김만배를 비롯한 그 일당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중앙선관위에 선을 대라, 라인을 대라. 내가 평생토록 그놈이 배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가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쪽에 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유동규라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선거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있는 놈 어떤 놈이 중요한 놈인지 나한테 손을 대라. 그러면 평생 이놈이 배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 말은 뭐냐? 엄청난 돈을 주어서 이 사람의 입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10억 원을 벌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잘리면 안 돼. 잘리면 안 돼요. 거기서 잘리면 안 되고 거기서 파면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있기 위해서는 파면당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아니고 50억 원을 한꺼번에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 영혼을 팔아도 됩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았습니까? 권순알. 다음에 조재현이 이런 사람들 다 잡았잖아요. 50억 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재현한테 50억을 어떻게 주지? 이러니까 걱정 마. 내가 다 손 쏘놨어. 어떻게? 집을 사줬어. 누구 집을? 조재현 대법관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조재현의 시집간 딸의 이름으로 집을 50억 원짜리 사줬어. 그거 걱정 안 될까요?
걱정 마. 그 집에 주인도 내 이름으로 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50억 원을 줬다는 걸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50억 원 클럽, 50억 원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50억 원을 벌 수가 있습니까? 저도 맞벌이라는데 그 돈이 없는데 50억 원은 엄청 죽을 때까지 못 버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줘요? 주면 자 50억 원이 우리한테 큰 돈이에요. 하지만 1조 원, 여러분 1조 원씩 우리 황교안 1조 원씩 네, 대표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돈을 수조 원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5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냥 큰 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한테 100만 원 쓰라 그러면 100만 원 어디 가서 쓸 수 있겠죠. 하루 여기 계시는 분들 밥 사주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넘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매일 써라 그럼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쓰기 어려워요. 이 옷도 100만 원짜리도 있겠지. 근데 이거 100만 원짜리 사입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마음이 쫄보라서. 자 그래서 100만 원씩을 그러면 쓴다고 합시다. 오늘 쓰고 내일도 쓰고 모레도 쓰고 해서 계속 100만 원씩 쓰면 얼마 동안 써야지 1조 원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1조 원. 몇 달이나 쓰면 1조 원이 될까요? 몇 년이나 쓰면? 생각도 못 해봤네요. 정답 2840년이에요. 100만 원씩을 2840년. 매일매일 2840년 동안 써야지 1조 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날부터 100만 원을 매번 썼어도 아직까지 못 쓰는 돈이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50억 원씩 10명만 잡는다 그래도 500억 원이에요. 500억 원으로 온 세상의 권력을 잡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50억 원으로 500억 원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돈 줄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50억 원을 받은 사람 중에 이 노태악이 있거나 아니면 50억 원을 받은 놈들 권순환이 됐건 노정희가 됐건 이 절대로 이 사람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 50억 원 클럽에 그런 사람들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50억 원 클럽 자격증을 갖고 있는 노태악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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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 중에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이 노태악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뭐를 물었냐? 자, 이 화살표 투표용지, 배춧잎, 배일여화, 배춧잎, 일장기, 여백, 화살표 이 4가지 투표용지가 6.28 재검표에서 나왔는데 이 재검표에서 나온 이 투표용지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노태악 이 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자가 뭐라 그랬느냐? 화살표 투표용지는 스티커가 붙은 채로 인쇄가 된, 인쇄라기보다는 프린터에서 프린트가 된 그런 투표용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됩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맞을지 몰라요. 이 뭐냐면 투표지 앞에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는 뭐냐면 롤지로 되어 있습니다. 롤지 이렇게 큰 롤지로 되어 있는데 그 롤지는 사전 투표에 프린트를 하는 그 종입니다. 인쇄용지예요. 그 인쇄용지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풀리니까 그 앞에 우리 두루마리 화장지 앞에 이렇게 풀칠을 내놔서 붙이듯이 그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요만한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 안에 빨간 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가 있는 거를 떼지 않고 인쇄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줬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사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형편없는 불법 투표용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
화살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라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화살표 이 그 스티커기 앞에 붙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 스티커 시뻘건 게 붙어 있는 투표용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거기다 투표하십니까?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걸 주는 놈도 미친 놈이고, 아니 그거를 거기다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집어넣는 사람도 저는 미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친 놈이란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걸 잡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너 공무원인데 선관위 놈이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봐, 나한테 이런 걸 줬어, 이 자식. 딱이나 한 대 맞아. 이렇게 야단을 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주장하는 거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거는 그게 뭐야,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프린트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말아버렸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게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 투표록에도 작성을 하고 다음 새 거를 갖다 주고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화살표 투표용지는 프린트가 됐건 아니면 스티커가 붙어 있건 그 부정불법 투표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투표용지가 제대로 된 유효한 투표용지라고 말한 저 정신없는 노태악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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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가장 중요한 법조문, 수십만 개의 법조문이 있겠지만 그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선거법 225조를 고르겠습니다. 선거법 225조는 선거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투표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가장 필요한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손을 드세요. 손을 들면 우리는 가장 똑똑한 판사들로 하여금, 그게 누구예요? 대법관들로 하여금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그게 얼마예요? 180일, 6개월 안에 다른 거에 우선해서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빨리 가라고 그래서 연설을 못하겠네. 여기 박윤성 부르셔요. 예. 자, 그러니까 180일 이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제도에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25조입니다. 근데 이게 225조를 이 사람들이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왜 큰일인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은 딱 한 번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놈은 요번에 동원이 돼서 50억 원 준다 그러니까 50억 원 받고 딱 한 번 이게 중국에 연락해가지고 일장기 투표용지 1000장 만들고 그런 일을 시키고 이번 한 번 먹고 떨어지려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법관들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비만 한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돈을 벌어도 모자라는데 제 돈으로 1억 5천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또라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라이라는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흘린 눈물, 땀, 미국을 제가 2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그 허름한 호텔에서 있으면서 몸무게가 86kg까지 쪘어요. 라면만 먹어가지고. 자, 그런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소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선거를 하다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선거소송을 제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벌써 한 명이 이번에 6개월 안에 하도록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그 결정을 뒤집고 27개월 만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고도 아무 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대법관 이 미친놈들도 똑같이 선거무효 소송은 세워라 내워라 5워라 뭐 이러고서 지나갈 거예요.
예? 세워라 되워라 오라 유어라 하고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거 부정선거를 딱 한 번 저지른 이 양정철이 같은 놈들, 이놈보다 더 큰 죄는 이 천대엽, 노태양, 조재현, 이동원 같은 놈들입니다. 왜냐? 이들은 부정선거를 제도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누구도 천장에 나와도 벌할 수 없어요. 벌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당신네들이 판정을 내려서 그게 판례로 남았는데 무슨 소리요?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정선거는 K선거로 우리들 앞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K팝이 있듯이 우리는 K선거라는 게 있는데, K선거는 한 지역구에 투표용지 1000장쯤은 이 집어넣고, 화살표 투표용지도 집어넣고, 배춧잎 투표용지 정도는 집어넣고, 그래도 대법관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 이게 K보팅이다, 한국식 선거다, 이런 불명예를 전 세계에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은 부정선거를 영속화시켰습니다. 부정선거를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일 앞장에 선 놈이 부정선거를 판결한 대법관이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 범죄인인 노태악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무려 10가지의 노태악의 죄의 진상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조문 225조를 사문화시킨, 판례로서 사문화시킨 이 대법관, 특히 이 노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악이에요. 이 노태악이 그 자리에 있도록 봐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휴일날 이렇게 와서 그냥 들으면서 그냥 편하게 있도록 이렇게 놔주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곳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도록, 여기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웃들한테 창피해서 자기가 그만두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우리가 매몰차게 몰아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의, 또 대한민국 모든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모든 국민,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우리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이 10가지의 죄를 지은 노태악은 당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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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경욱 전 의원께서 연설을 하시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뒤에 들어갔고, 이제 우리 시스템을 좀 더 좋은 소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훨씬 낫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던 그 사운드입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딱 도착했는데 발전기가 작동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미니언님이 충분히 연설을 하시는 동안 우리가 시간 되어서 뭐 엔진오일도 사고 해갖고 즉석에서 고쳤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휘를 해간 데서 임기응변도 강하고, 그리고 팬님입니다. 우리 연설을 갖다가 1시간 떠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노래 어떤 노래 하냐면, 제가 이제 간단한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 80년대 초반에 많이 하던 노래예요. 노태악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노태악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노태악은 물러가라, 노태악은 물러가라, 노태악은 물러가라인데,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 다음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 할 때 노태악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노태악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노태악은 물러가라, 노태악은 물러가라, 노태악은 물러가라, 노태악은 사퇴하라 훌라훌라, 노태악은 사퇴하라 훌라훌라, 노태악은 사퇴하라, 노태악은 사퇴하라, 노태악은 사퇴하라. 간단하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이거는 국민학교 1학년 수업 과정 마치신 분이 다 따라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경욱 전 의원님께서 1시간 동안 저 노태악의 옷을 홀랑 벗겼습니다. 홀랑. 근데 옷만 벗긴 게 아니라 반스까지 벗겼어요. 반스까지 벗겨갖고 노태악이 이제 창피해서 못 다닙니다, 이제. 그리고 민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갖다 우리한테 해주신 동안 또 그 부방대 총괄 대표이신 황교안 대표님께서 오셨어요. 황교안 대표님 오셔서 인사 좀 하시죠. 네. 네, 저는 노태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러 왔는데 앞에 우리 민 박사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한두 가지 희망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진당이라고 아시죠? 통진당을 2014년도에 해산 결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은 그때 일로 통진당이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4년 전부터 제가 준비한 것을 결국 이석기 사건 터지면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통진당은 반헌법 정당이다. 이렇게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통진당이 해산된 겁니다. 몇 년이 걸렸다고요? 14년. 몇 년이요? 14년. 14년 걸렸어요. 우리가 정의를 세워나가는 길은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예,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면, 중도 포기하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외에도 제가 나가내고 싸워낸 이런 종북 좌파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전교조도 그렇고 전교조를 거의 무너뜨릴 뻔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되살아났어요. 여러분,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 존재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이 전교조가 다 무너질 뻔했다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법의 노조가 됐었어. 나중에 여러분,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 결정을 한 거 아시죠? 법의 노조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게 뭐예요? 노조 아닙니다. 불법 노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의 틀은 있지만 다 무너뜨려 놨는데 이거를 되살려 놓은 게 누구라고요?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전교조를 없애기 위한 싸움은 89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잘 계산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는 결국 없애야 되죠? 네. 지치면 안 돼요. 제가 전교조에게 요새도 하고 얼마 전에도 전교 해체하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치면 진다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버텨내면 바른 방법으로 버텨내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전교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슈가 시작된 건 언제쯤일까요? 2020년 4.15. 여러분 건국 직후부터 부정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 됐다고요? 건국 직후부터 시작된 게 부정선거였어요. 이거 뿌리 뽑는 게 간단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50년 60년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리 막으면 저기 뚫리고 저리 막으면 이리 뚫리고 뭐 계속 이러면서, 왜냐하면 너무 꿀맛이거든 이게 부정선거가. 계속 이래 하는데 우리의 싸움이 편하고 쉽진 않지요.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좀 자유롭고 또 살기 좋은 이런 나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져버리면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우리도 여러분 저 어딥니까 뭐예요? 필리핀 아시죠? 네. 우리 무슨 이거 옛날 거 생각이 안 나는데
보험을 입자. 아니 그 필리핀이 우리한테 세워준 운동장이 있어요. 장충운동장.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거기가 지어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모르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소득이라 1000불 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국민소득이 1000불 된 때 1000불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100만원, 110만원. 110만원, 120만원 갖고 1년을 살았던 때가 언제 될 것 같아요? 77년입니다. 77년. 우리가 그때 정말 1000불 시제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애를 많이 썼어요. 밤잠 안 자고 저도 뭐 마찬가지. 제가 새벽잠 없는 거 아시죠? 같이 다 노력을 했는데 본래 우리 목표는 1980년대까지 그래 만들자 이랬어요. 80년. 그게 목표였는데 우리가 당겨서 77년으로 앞당겨 놨습니다. 대단하죠? 지금은 얼마 됐어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네? 3만. 3만 얼마요? 재작년에 3만 5천 뭐 500분위가 됐어요. 오, 재작년에 그래요? 3만 5천 불 넘었어요. 작년에 얼마였을까요? 내려올 것 같아. 작년에 얼마였을까요? 3만 2천 불로 내려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러났던 거는 IMF 사건 났을 때 그때 하고 98년인가요? 그리고 2008년 우리 금융 위기 때 잠깐 주춤했어요. 나머지는 계속 다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67불짜리 우리나라가 3만 몇천 불이 된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하면서 뭐 여기저기 다 망가뜨렸다고 말하는데 우리 소득 보면 이제 잘 올라가던 게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바로 그게 망가지는 건 아니죠. 조금 지나면서 망가지니까 작년에는 하여튼 저 깜짝 놀랐어요. 3만 2천 불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무너지면 살려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옛날에 세계 5위였던 건 아시죠? 경제 5위였는데 지금 뭐 세계 제일 바닥을 기고 있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일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지켜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종북 좌파가 나라 무너뜨리고 하고 있지만 누가 막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당인들 정상 아니죠? 그런데 우리 부방대 또 국토본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 여기 고교연합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교연합 이런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힘들게 지켜내는 거예요. 이거 쉽게 됩니까? 안 되죠.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쉽게 될 거를 비정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팽개치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망가진 세상에 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거죠? 네.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던 그런 자유 대한민국 제가 몇 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30년? 30년 필요한데 이걸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허황한 얘기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여러분 세계가 볼 때는 허황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죠. 우리가 언제 5만 불 시대를 꿈꾸기나 3만 불 시대를 꿈꾸기나 있겠어요. 요즘 제가 이제 통일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세계 주의 2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얘기하는데 한 100명쯤 중에 한 명은 웬 헛소리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미쳤습니까? 왜 헛소리를 합니까? 예. 우리 꿈을 가지고 나가면 3만 5천 불도 되고 5만 불도 되고 8만 불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잠시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면
중단하면 멈추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우리 민경호 의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분들의 열정과 힘을 다 모아서 정말 자유대한민국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쉬는 날도 이렇게 오셔서 애쓴 여러분들의 노고가 도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교안, 황교안, 황교안. 중요한 건 우리 민경호 의원이 1시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10분 만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12분 만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동지들하고 이제 어디서 이렇게 광화문의 어느 한 구석을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이런 그 모임을 가졌어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들풀에서 답을 찾다. 제목 멋있죠? 네, 들풀에서 답을 찾다. 길을 묻다. 들풀에 길을 묻다. 이 내가 지은 이름인데도 나보다 우리 저 두보라가 더 잘하네. 들풀에서 길을 묻다.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길을 몇몇 사람이 이렇게 꿍꿍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뜻에서 들풀에게라도 길을 묻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런 네이밍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응원했는데 딱 한 분이 지금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렇게 썼어요. 댓글에다가 지금 그렇게 한가합니까? 우리 한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어떤 분이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 도끼를 2자리 주고 2자로 주고 이제 벌채 뭐라고 그래? 벌채라고 그래요? 나무자 벌목을 하라고 그랬어요. 벌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이걸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어요. 한 사람은 1시간 일하다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1시간 일하다가 가서 뭐 하고 오고 1시간 와서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1시간 지나고 나서 뭐 누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게을리한 것 같지만 열심히 했는데 자꾸 이제 중간중간 뭐 어디 딴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주가 나중에 계산해 봤어요. 이 나무 몇 그루를 뱄나 해봤더니 하루 종일 한 12시간 한 이 사람보다 쉬면서 한 사람이 더 많이 정진수님 반갑습니다. 벌목을 했더라고요. 월급도 임금 많이 줬대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 그 쉬엄쉬엄한 사람은 쉴 때 정말 완전히 다 쉰 게 아니고 그때 도끼를 갈은 거예요. 도끼 나라를 갈았어요. 네. 그래서 그 도끼 잘 드는 도끼로 팍팍 자르니까 한 번 하면 탁탁 나무 넘어지는데 이거 오전 내내 한 사람은 이제 찍어도 안 넘어가. 그러니까 10번 저 사람은 2번이면 넘어가는데 이거는 10번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랬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데 그냥 끝까지 가다 보면 지치니까 제가 살살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우리 민경우 의원도 있으니까 여기 노래 잘하는 거 아시죠? 마술하는 것도 알죠? 연설 잘하죠? 다 잘하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싸움 전쟁 오래 가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근데 자, 아마 노래 한번. 근데 아마 나부터 우선 자꾸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또 노는 것도 버릇돼요. 습관되면. 네. 우리는 정말 죽을 각오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쓰러져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도 지키고 건강을 챙기고 하면서 끝까지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세울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님의 그 마이크 체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딱 2분 말씀하시겠다 마이크를 하셨는데
2부에 13분 하셨어요. 딱 13분. 그리고 우리가 원래 그 1시까지 그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미리 그 이제 공지사항을 갖다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늘 집회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화, 수, 목, 금 4일 동안은 아침 출근 시를 갖다 바로 이 자리에서 출근 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에는 아침 7시 반부터 아침 9시까지 딱 1시간 반만 깔끔하게 합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물론 100명, 200명 오셔도 좋고 10명 오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 뒤에 있는 저 길이 유일하게 이 아파트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 길을 갖다가 둘러싸는데 단 10명의 동지여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오는 토요일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오후 2시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딴 데 가지 마세요. 혹시 뭐 삼각지 간다, 지정학 간다, 서울역 간다, 절대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어디로 온다? 바로 이리로, 바로 여기로 오신 겁니다. 토요일날 오후 2시 바로 이 자리로 형제, 자매, 친구, 친척, 동지 모든 사람은 손에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이 자리로 모이십시오. 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공지사항이고요.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연사 우리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휴일 중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했는데 중앙선관위 문제를 정확하게 제가 찝어드릴게요. 이번에 중앙선관위 서버에 북한 해킹단이 들어와서 들락날락 했습니다. 정식으로 처리를 하면 중앙선관위 전산 담당자가 노태학 위원장한테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중앙선관위 서버를 들락날락해도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거 때 우리 전산조직을 무엇을 활용합니까? 사전투표 때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활용합니다. 완전한 전산조직입니다. 그 다음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다. 그 관련해서도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에 의뢰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보안 점검에서 전 정부를 지휘하고 하는 주무기관입니다. 국정원의 그 직무유기가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서 거기 처음에 뭣도 모르고 보도를 하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큰 문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선관위 인사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인사 문제는 저 노조위원장 할 적에도 타부처에서 동의를 해주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사가 엉망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세습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근무할 적에도 중앙 간부들의 자식들이 친척들이 선관위에 있어서 약간 이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들어와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국정원 보안 점검은 부정선거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국가 전산 안보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첫째 먼저 노태학이가 사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노태학이를 사법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국가 법에 의한 발언 처리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까? 그런 보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언론기관이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언론기관은 21년 동안 부정선거를 착실하게 자기들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기관 100%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여러분들을 배제하고 권력의 시녀가 돼서 여러분들의 자주권을 가진 그 자주권을 박탈시키면서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를 시키는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하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노예화시키는데 밀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권자로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분노하자. 이것은 뭐가 하면 헌법 1조를 모름지기 다 무너뜨려 놨습니다. 헌법 1조를 무너뜨리면 헌법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선거법은 어떤 법인가 아십니까? 생활헌법이라 합니다. 왜 생활헌법이라 하냐? 원래 헌법 본칙에 선거법은 묻어둬야 되는데 계속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 밖으로 떼내놨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할 적에 특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전원일치로 통과되어야만이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마다 무너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학이라는 인물이 대법관을 하지 않나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태학은 제가 지난 수원에서 투표지 검증할 적에 참관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노태학은 선거법 관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참관인 제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참관인들이 그 검증장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코끼리 같은 법원 경위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전혀 활동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관인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수원에서 일어났던 그 재검은 그야말로 불법 선거 관리, 불법 재판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선거 소송의 투표지 검증에서는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판을 거부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선거무효소송이라는 소송제도가 일반 소송제도하고 많이 틀립니다. 아까 민경훈 의원께서 말씀드렸지요. 단심제입니다. 단심제이면서 특이한 내용이 많습니다. 직권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무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민사소송에 특별형태이기 때문에 원고를 위주로 재판을 합니다. 지난 연수골 재판 그랬습니까? 피고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경호 의원이 여러 증거를 찾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자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누가 찾아야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 해당 재판부에서 국가기관의 자료를 내라고 명령을 해서 찾아내서 부정선거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 재판부가 그런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거무효 소송 139건은 그야말로 대법원이 재판부가 재판의 정당권을 그대로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광경을 보고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정선거 앞에서 어떻게 투쟁을 해야 하는지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럽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을 하니까 저 주위의 사람들이 저를 전다 미쳤다 했습니다.
저 행정관부터 우리 배우자부터 저 친구들 거의가 미쳤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저 사비를 개인당 500만 원씩 드리면서 파리부터 먼저 갔습니다. 파리 개선문 앞에 카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카페에 젊은 프랑스인하고 인터뷰하기로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프랑스에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가? 우리말로 하면 투정투정하는 거예요. 아우, 그래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왜 그러냐 하니까 프랑스에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정치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일어나면 어떠냐 하니까 바로 자동으로 국민들이 투쟁하면 나온답니다. 나오고 프랑스 정치인과 정부 공무원들이 그 부정선거를 생각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나라고, 그래서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유럽에는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4.19 혁명이 나고 나서 그 다음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개법법을 정리를 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투쟁을 할 수 있게끔 훈련과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바보로 그대로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주권자입니다. 이 진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전 국민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 너무나 손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경호 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법 225조 180일 이내에 결정론은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강행 규정이 벌칙이 없습니다. 벌칙이 없으면 처분을 할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을 징계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자체에서 그 자정 능력을 상실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국회에다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탄핵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대법관 전원 탄핵 촉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즉시 탄핵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압박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찾아본 것입니다. 노태하기는 이걸 알까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일부러 부정선거를 막는 것 같아요. 139건 완전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정선거무효 소송 판결을 개판으로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례 때문에 139건 사건을 그대로 똑같이 기각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판례가 뭐냐? 16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입니다. 16대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허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 허위 판결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 재판에 계속 판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9건 사건이 전부 다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 16대 대통령 선거가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그 선거가 그때 부정선거로 밝혀졌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판결을 한 재판장이 고현철 대법관, 주심, 벤저성, 강신욱, 그리고 장재식 대법관들이 완전히 허위 판결을 했습니다. 그 자들은 지금 감옥서에 평생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거리를 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개판되었습니다. 저도 부정선거 투쟁하다가 1년 10일 동안 감옥으로 살았습니다.
검찰이 어떤가 알지요? 검찰은 막무가내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시킵니다. 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사용 못하게 하는 검찰과 재판부, 그들이 재판을 10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왜 지연시키겠습니까? 재판부가 바뀌고 판사가 다시 나와서 파악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니까 판사가 2년 3년 만에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방치를 해둬서 재판이 13년 11년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법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결 못하면 이 헌법도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부터, 여러분 남편부터, 부인부터, 그리고 행정관부터, 이웃부터 이 부정선거를 알려서 여러분들이 해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거부하면서 허위 판결을 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헌정제도가 그대로 무너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의 힘과 단결이 모든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고 이 나라가 상성 엇거래도 되면서 아까 황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통일도 부정선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해결되어서 이 나라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면은 이 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민주화돼서 국군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 하면서 러시아가 분열되고 중공이 분열되고 되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방향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단결만이 이게 해결되니까 저희 말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손자들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천.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제가 지나가는 젊은이가 아니라 소년을 갖다 이 자리에 모셨는데, 소년이 여기에 모이신 우리 애국 동지 또 어르신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다고 자기소개하면서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이제 자기소개 갖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해마을 사는 박성재 학생입니다. 나이 몇 살? 17살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이 되고 싶은 건 경찰관입니다. 멋진 사이카 영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살 소년이 17살 소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도 아무리 급조했지만 그래도 이게 기본기가 있다 보니까, 기본가락과 있다 보니까 지휘가 멋져 보였다 봅니다. 그래서 지나가신 17살 소년이 사이클을 멈추고 뒤에 멈춰놓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 동지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방금 내려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천창용 동지를 모시고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이 자리를 갖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동지 올라오세요. 천창용, 천장군,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태악 집 앞에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헌법 1조를 수호하기 위해서 단순히 노태악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노태악은 체포 구속해야 되는 최고의 범죄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경욱 동지님께서 10가지의 제목을 붙였는데 이재명하고 어금버금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노태악 물러날 때까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러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움은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게 진정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많은 애국 시민들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끊임없이 부정선거 저항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박영성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주에 집중해서 노태악 집 앞에서 출근 시위도 하고 퇴근 시위도 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서 시위를 할 것입니다. 네, 함께 관심 있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호로서 우리 오늘 집회를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장시간 오래 앉아가지고 다리도 힘들고 약간 한번 움직이시고 구호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해킹 또 고용 세습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습 부정선관위 범죄 집단은 국민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범죄 집단입니다, 여러분. 범죄 집단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부방들을 비롯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끊임없이 가천 상습 부정선관위 범죄 집단 앞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태악 집 앞에서 집중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부탁드리면서 부정선거 범죄 집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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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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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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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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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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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는 일찍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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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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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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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사형이다! 자, 마지막으로 노태악은 사퇴하라 세 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태악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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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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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한두 가지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으네. 바쁜데. 저희가 둘러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몇 분 나와 계세요. 지역 주민들이 왜 시끄럽게 해? 이랬을까요? 아니요.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할 텐데도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저 안에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을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 왔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누구예요? 노태악 사퇴하라가 아닙니다. 파면해라예요. 네, 맞아요. 파면하라. 사퇴면은 여기 연금 받아. 근무하던 이런 특권들 다 유지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앞으로는 노태악 뭐 하라고요? 처벌하라. 파면하라. 예. 파면하라. 제가 하여튼 정리한 겁니다. 노태악은 파면하라. 역시 공무원 짬밥을 갖다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건사 시작해서 30여 년이 넘는 검사 생활을 하시던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그 짬밥, 공무원 짬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노태악은 파면하라입니다. 참,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일 노태악을 파면할 때까지 시위가 계속됩니다. 화, 수, 목, 금 주중에는 출근 시위를 하고, 그리고 한두 번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루 종일 시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6월 3일 토요일 날은 이 자리에서 오후 2시에
대규모 집회가 있으니까 모든 동지를 다 모시고 어디로 나옵니까? 바로 여기 동부센터빌 방배동으로 모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변에 보면 나와서 보는 분들 있어요. 우호적으로 보입니까? 비판적으로 보입니까?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우호적으로 보이죠? 젊은 청년도 나왔습니다. 17살. 장래 희망이. 아, 이재경님요. 저기 저 빨간 티셔츠. 왜요? 우리 국바연의 사무총장. 저 빨간 티셔츠. 그리고 건장한 그 부방대 남자 동지님들은 좀 나오셔서 짐 정리 좀 저기 가고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짐 잠깐만요.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초 위원장님 어디 계셔요? 아, 저기 지금 갔다 와요. 빨간 저기. 아, 참 서초 위원장님 어디 계셔요? 서초 위원장님. 이재경이 아, 예. 안녕. 그렇잖아.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나 아파서 뭐 활동 못해요 집에. 내가 알았어. 애나빠가 있으니까 온 거야. 왜 무슨 부탁? 알았어. 우리 같이 하자고. 아,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나올게요. 오케이. 그럼 나올 때 좀 우리 좀 이따 얘기해. 나 이것도 갖고 와서 알려. 오케이. 유튜브 이거 검색. 빨리 알려야 돼. 이거 알려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나갈 수가 없어. 이걸 많이 해야지. 예. 감사해요, 홀씨님. 서초 위원장님 어디 계셔? 아까 나 짐 들어줘서 고마웠는데. 얼굴을 내가 잘 모르겠네. 네, 감사해요. 인천에서 오신 분. 아까 서초 위원장님 가셨어요? 서초 위원장님은 오늘 제가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올 때 제 짐을 들어주셨어요. 여기 길도 잘 알려주셨고 제가 그분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요. 아까 옆에서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님 잘 감사해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약속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식사. 너 어디서 할 거야? 식사 같이 하실래요? 사람들이 우한님도 만나봐요. 우한님. 안녕하세요. 이재경. 민호님. 네, 감사합니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좀 들어봐. 같이 하실 거예요, 유튜브? 그러면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천장군 유튜버 구독 좀 해주세요. 천장군하고 선거정이 유튜버. 지금 100명 넘었어요? 100명. 아, 선거정이 100명? 100명. 아, 천장은 65명. 아, 천장군하고 선거정은 유튜버 좀 구독 좀 부탁합니다. 예, 지금 100명 좀 넘었고, 천장군은 이제 65명이랍니다. 예, 우리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예. 계속 이제 싸움 시작됐으니까 예. 노태학 파면 아까 우리 황교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 파면 시켜야죠. 파면. 맞아요. 네, 저거 파면 시키고 구속시키고 당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민경 동지 말씀하신 대로 10가지의 제목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쨌든. 제목이 있기 때문에 사퇴뿐만 아니라 파면시키고 반드시 구속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한 놈들은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감사하고요. 함께 행동할 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장군 네. TV 네. 아직도 네. 구독 안 하신 분은 해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세요. 네. 이게 선거정의하고 2개 새로 만들었는데 네. 선거정의는 이제 100명, 천장군 TV는 65명이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우리 천장군이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네. 몸을 던지는 분은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하는 천장군 응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같이 했던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는 시위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출근. 시위하기 좋은 곳이에요. 보니까 네, 여기가 아주 넓어요. 네. 네. 동네 주민들이 다 네. 알게 돼가지고 네. 우리가 왜 시위를 하는지 주민들도 우리 편이 될 수 있게끔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헌법 1조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고 헌법 1조를 수호하기 위해서 시위하는 것이지 동네 주민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시위하는 건 아니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선거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함께 행동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아님도 네. 감사해요. 스켜님, 네. 건비님, 건비님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천창용 TV2도 있는데 아무튼 예비 채널도 만들고 해가지고 예. 활성화를 시켜야 돼 앞으로. 예, 우리 그래서 천창용 많은 국민들이 알게 씨 되고, 정말 주류 언론들이 지금 다른 이슈들은 보도를 하지만은 뭐 세습이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핵심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니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 척결해야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정선거 우리 함께 척결할 수 있게끔 함께 행동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예. 그 원흉은 지금 선관위원장 노태악입니다. 노태악이. 다른 놈들도 많지만은 선거관리위원장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은 파면시키고 새롭게 우리가 선관위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수목금 아침 지금 7시 반부터 내일 아침 내일 아침 출근하잖아요. 예. 아침 7시 반에 여기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노태악이 출근할 때 7시 반에서 9시 반. 대법원에 출근하거나 네, 아니면은 가천에 출근하는데 네. 대법원에 출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재현 집 앞에서 시위했던 것처럼 출근 시위를 부방대를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해서 내일부터 일주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고 다음 주는 또 다음 주에 맞게 또 함께. 어쨌든 감사합니다. 방배동 노태악 집 앞에서 여기가 방배동이 아니지 구반포. 반포 여기 구반포 여기 주변이 방배동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반포, 함께 해주십시오. 그거는 커뮤니티 올려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현장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국회 해킹 방조하는 중앙선관위 이적단체인가 간첩 소굴인가.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수 있을지 좀 자신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분이 저더러 낮에만 다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 번쯤은 나오겠지만 자신은 못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낮에는 가능하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화이팅! 니시님 오랜만이에요. 영아님도, 최숙현님, 권비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낮에 햇빛이 허리아프다고 그런 거 아세요? 몰라요. 저기 그런 것도